자, 이제 206페이지의 등기시청의 당사자 부분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신청하는 게 이 원칙이고요. 이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자가 누구인가를 봤고,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등기를 누가 신청하느냐, 등기 신청인이 누구냐, 요걸 보는 거죠. 자, 우리는 등기는 공동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06페이지에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그래서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등기를 공동 신청하는 거죠. 자, 등기를 등기권리자와 의무자가 공동 신청하는 이유는 등기를 만약에 혼자 하게 내버려 두면 자기한테 유리하게 하느라고 엉터리 등기를 할까 봐서 공동 신청하게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등기의 뭘 위해서?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동 신청한다, 이렇게 했죠. 등기가 참으로 바를 정자, 바르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공동 신청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동그라미 2번의 진정성 확보를 위한 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누구냐, 이걸 봐야 되는데요. 등기권리자 의무자는 실체법인 민법에서의 등기권리자 의무자 개념과 절차법인 부동산 등기법에서의 등기권리자 의무자 개념으로 나눠지는데, 실체법인 민법에서는 등기를 요구, 즉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자를 등기권리자, 이 청구에 대하여 협력을 해야 될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등기의무자다라고 하게 되고요. 절차법인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등기가 실행되면, 등기부에 등기가 되고 나면 등기부 상에서, 등기기록상에서 권리나 기타 이익을 취득하게 되는 사람을 등기권리자, 권리나 기타 이익을 상실하게 되는 사람, 또는 등기가 되면 불리해지는 사람, 또는 유리해지는 사람이 절차법에서의 등기권리자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에 그런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양자의 관계를 보게 되면, 넘겨서 208페이지의 동그라미 3번 양자의 관계를 보게 되면, 실제 구체적인 사례 이걸 대비해 보게 되면요, 대비해 보게 되면 양자 관계는 대부분 일치를 하는데, 그렇다고 항상 일치는 아니고 대부분 일치를 하지만 항상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게 동그라미 3번에 나와 있죠. 네? 끝에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다. 대부분 서로 일치하지만, 그게 나오죠. 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권리자 의무자가 대부분 일치하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걸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게 되면, 구체적인 경우가 매매죠. 매매. 자, 매매를 예를 들어 보게 되면 갑의 건물이 있는데 갑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에 관해서 갑과 을이 부동산 거래를 하고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지급을 하면 매도인이 권리증 같은 걸 넘겨주고, 이걸 넘겨받아 가지고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는데, 매수인이 돈 줬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권리증을 안 넘겨줘요. 권리증을 안 넘겨줍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야, 돈 줬잖아, 그러니까 요 등기하려고 하면 권리증 필요하니까 넘겨달라고 요구 청구를 매수인이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전제로 해서 판단해 보게 되면, 실체법인
민법을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면 누가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응? 지금 실체법은 청구를 누가 하느냐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청구를 의리하고 있죠. 그러니까 의리 등기 권리자. 그 다음에 갑은 돈 받았으니까 넘겨줘야 될 의무가 있으니 갑이 등기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자, 절차법을 대입을 해봅니다. 누가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절차법은 이 사람이 이걸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하여튼 요 등기가 되면 을은 소유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갖는 거니까 을이 등기 권리자, 갑은 권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니까 갑이 등기 의무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사례들에 보면 이렇게 일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똑같은 사례여도 자, 매매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요. 매수인이 매매 대금 5억을 줬습니다. 매도인이 이걸 확인했습니다. 입금 사실 확인한 다음에 매수인에게 돈 들어온 거 내가 확인했으니까 네 앞으로 등기하게 만나자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을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서둘러서 안 가져가요. 그럼 매도인은 돈 다 받았고 을이 등기를 안 가져가는 바람에 등기도 남아있습니다. 갑에게. 이럴 때는 을이 안 가져간다 하더라도 갑은 뭐 답답할 게 있어요 없어요? 응? 을이 등기를 안 가져가면 갑이 답답할 게 있어요 없어요? 응? 있어요 없어요? 서요 하지 말고 서요가 아니라 있어요 없어요? 네? 답답할 게 있죠? 뭐냐면 등기를 안 가져가면 기상계 꼬박꼬박 갑한테 세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갑이 을에게 야 제발 등기 좀 가져가 인수해 가라 라고 요구 청구를 합니다. 자, 이 상황입니다. 실체법을 기준으로 판단해 봅니다. 누가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실체법. 지금 청구를 누가 하느냐? 갑이 하고 있죠? 갑이 등기 권리자. 그 다음에 을은 받아가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을의 의무자. 절차법을 대입해 보게 되면 절차법은 을이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 안 따지고 하여튼 요 등기가 되면 수익권을 갖는 사람은 을이니까 을의 권리자, 갑은 권리를 잃어버리니까 등기 의무자가 되어서 이렇게 불일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95% 일치하고 한 5% 정도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일치하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구분을 좀 했는데 그러면 불일치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요. 불일치할 때는 실체법상 등기권리자가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를 대위해서 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네? 이때는 실체법상의 등기권리자가 절차법상의 등기권리자를 대위해서 등기를 신청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등기는 절차법에서의 등기권리자가 신청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대위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그래서 등기는 등기권리자 의무자가 등기를 공동 신청한다고 할 때 권리자 의무자는 절차법에서의 권리자 의무자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불일치하면 이 사람을 대위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죠? 그래서 지금 그게 그 밑에 지금 양자관계에서 박스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양자관계는 대부분 일치한다,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다. 이것만 알면 되고 구체적으로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것 중에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유의해야 될 게 뭐냐면 자, 207페이지에 자, 등기권리자 의무자를 구분하는데 보니까 그 보충학습 바로 위에 박스 있죠? 예? 그 박스에서 제일 위에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 매매의 경우인데 좀 전에 봤잖아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매도인이 등기 의무자, 매수인이 등기 원리돼서 등기를 공동 신청하는 겁니다. 그 제일 위에 있는 예를 들어서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번엔 제일 밑에 것 가등기 기한 본등기라는 거 있죠. 가등기 기한 본등기 그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그걸 한번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이제는 뭐 이 절차법 안 따집니다. 무조건 절차법만 보는 거예요. 네? 이제는 무조건 절차법 위주로 보면 됩니다. 자, 갑의 건물입니다. 갑명의로 등기되어 있는데 이 건물에 관하여 갑과 을이 1월 1일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을이 계약금 1억을 주면서 갑을 봤더니 갑의 얼굴에 사기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불안하면 안 사면 되는데 꼭 사고 싶어요. 그래서 을이 갑을 구슬러서 자기 명의로 가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해요. 가등기든 뭐든 등기는 기본적으로 공동 신청합니다. 가등기 할 때 을 등기 권리자예요, 등기 의무자예요? 네? 요 등기가 되면 등기부상에서 청구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가지니까 을이 가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 갑의 소유권은 여기에 제한을 당하니까 불리해지니까 갑이 가등기할 등기 의무자가 되어서 공동으로 요 등기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자, 가등기 이후에 우리 갑에게 2월 1일에 중도금을 지급했습니다. 근데 중도금 받아놓고 갑이 병한테 2월 10일 이 부동산을 이중매매를 하고 병이 돈을 주자 권리증을 병한테 넘겨서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을 제3 취득자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병을 제3 취득자라고 합니다. 물론 제2매수인이에요. 이중매매에서는 제2매수인인데 가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의 이중매수인은 제3 취득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3 취득자가 되는 거예요. 이 이후에 을은 가등기를 안 했으면 병한테 수익권 넘기면 망하는 거지만 가등기도 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고요. 내붓다가 3월 1일에 잔금을 지급하고 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본등기예요. 본등기를 하게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요. 본등기든 뭐든 등기하려면 공동 신청해야 됩니다. 본등기 할 때 누가 등기권자냐? 이제 본등기가 되면 단순한 청구권을 갖고 있다가 확실한 소유권을 이제 가지게 됐으니까 을이 본등기 할 때 등기 권리자가 될 거고요. 본등기 할 때 등기 의무자는 갑이 되느냐 병이 되느냐 누가 본등기 의무자냐는 건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되면 병등기는 등기관이 어떻게 한다고요? 직권으로 말소한다. 기억나죠? 직권 말소를 해요. 그러니까 병이 권리를 잃어버리는 거니까 본등기 의무자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경우에 항상 가등기 의무자가 본등기 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본등기 역시 갑과 을이 공동으로 이 본등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제3취득자 병이 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병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되면 말소를 당하니까 권리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본등기에 협조를 해줘야 될 사람은 갑인 거지 병이 아니에요. 서류를 넘겨주고 할 사람이 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가등기 의무자가 본등기 의무자가 됩니다. 제3취득자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등기 의무자가 중요한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에 보니까 가등기 당시의 의무자 즉 갑을 말합니다. 갑은 거기다 적어놔요. 그것만 적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걸 적어놔요. 제3취득자 빨간 색깔로 적어놔요. 제3취득자 X 아니다. 본등기 할 때 제3취득 답은 제3취득자니까 답은 무조건 제3취득자가 본등기 의무자가 나오니까 제3취득자가 아니라 제3취득자 X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인 갑이 본등기 의무자다라는 거예요. 본등기 의무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거 중요합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이건 뭐 머릿속에 완전 박아둬야 돼요. 모의고사 보면 빠지지 않고 나오니까 항상 가등기 의무자가 본등기 의무자 된다. 제3채택자가 본등기 의무자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요거 하나 유의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등기는 이렇게 공동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 항상 법률은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예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공동 신청에 대한 예외로서는 단독 신청입니다. 단독 신청. 그래서 이 단독 신청의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단독 신청은 왜 단독 신청이 허용되냐면 등기를 공동 신청하는 이유는 엉터리 등기가 발생하는 걸 방지하기 위하여 등기의 진정성 확보를 위해서 공동 신청이 하는 건데 굳이 같이 안 해도 이미 진정성이 보장되어 있더라면 굳이 같이 하라고 할 필요 없이 그냥 단독 신청을 허용해도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이 등기 의무자가 이 세상에 아예 존재하지를 않는다면 권리자가 혼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런 이유이거나 이런 이유 때문에 단독 신청이 허용이 됩니다. 그게 이제 의의에 보면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등기를 단독 신청하는 경우가 좀 나와 있습니다. 총 오른쪽에 왼쪽 페이지에 1, 2, 3, 4, 5, 6 말고도 오른쪽 페이지의 그 박스에도 단독 신청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이거 전부 다 외워야 됩니다. 다 외워야 돼요. 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응? 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응? 뭐라고요? 뭐라고요? 비법을 알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자, 일단 오늘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 두 개를 뽑으면 부기등기 암기하는 거. 그다음 또 하나가 요거예요. 단독 신청 암기하는 겁니다. 단독 신청 최소한 17개는 암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 중에서 오늘은 17개가 아니라 11가지만 암기할 거예요. 11개. 골랑 11개 가지고 뭐 나중에 한번 공간정보법률 가게 되면 47개를 외우도록 해드릴 겁니다. 47개도 외우는데 골랑 뭐 17개 이런 건 우리 소위 말해서 껌이에요. 껌. 7개 정도는.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 단독 신청하는 경우를 암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시법 다시 한번 얘기지만 공시법 동영상으로 복습 안 한 사람은 아마 강의 들을 때마다 뭔가 이 현미밥 먹는 느낌으로 거칠거칠할 거야. 항상 현미밥 먹는 거 느껴서. 근데 동영상으로 복습을 한 사람들은 그나마 현미밥이 아니라 백미로 밥 먹는 그런 느낌일 거예요. 네? 근데 복습을 더 열심히 했다 하면 이제 찹쌀밥 먹는 느낌일 건데 어쨌든 공시법 동영상 복습 안 하잖아요. 따라오지도 못해요. 나중에는. 근데 3월달 가면 따라오지도 못합니다. 난이도를 또 쭉 올려가지고 더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따라오기 좀 힘들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지금 따라올 수 있을 때 부지런히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경로 이탈하면 찾아오지도 못해요. 이런데 경로 이탈하게 되면 이제 괴로워 죽습니다. 시험 내내 공부하는 내내 스트레스 받아 이제 이 때문에 경로 이탈하게 되면 찾아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할 때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동영상 복습을 꼭 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자, 단독 신청 중에서 단독 신청 11가지를 암기합니다. 이제 암기 요령을 알려줄 거예요. 자, 요즘에 그 팽수라는 게 있더만, 팽수. 이게 뭔 뜻이에요, 팽수가? 펭귄이 그냥? 그냥 펭귄이? 뽀로로 같은 거예요? 펭귄 중에서 빼어난 펭귄, 팽수라면서. 빼어날 숫자. 네? 빼어날 숫자. 펭귄 중에서 빼어난 펭귄, 뛰어난 뭐 이런 거 하면서 팽수.
하여튼 별걸 다 만들어가지고 하여튼 요즘은 10대들의 꿈이 뭐죠? 연예인 중에서 무슨 연예인? 에? 가수죠, 가수. 그래서 가수예요. 가수 할만하죠. 가수만 할만 같아요. 가수. 갑자기 한번 떴다 하면 갑자기 그 누구 요즘에 트로트 미스트롯인가? 미스트롯 송가인인가 한 달에 몇천만 원씩 벌죠? 그러니까 한 달에 몇천만 원, 한 1억도 벌걸? 1, 2억도 벌걸? 한 달에? 그러니까 이 가수 할만해요. 송혜 스님이 그 이번에 뭐 기침 때문에 입원했다는데 이분이 전국 노래자랑만 딱 하잖아요. 일주일에 4번 전국 노래자랑 하는데 전국 노래자랑 한 타임 진행하는데 500씩 받죠. 그러니까 4타임이니까 한 달에 그것만 뛰면 2천만 원씩 벌잖아요. 그러니까 연예인들 할만해. 애들 10대 애들이 똑똑한 거야. 그 연예인은 할만합니다. 그래서 그냥 송혜 스님 4번만 일주일에 한 번 갈 때마다 올랐다가 뭐 전국 노래자랑 연놀이 하고 나면 이 500씩 한 번에 그러니까 2천이니까 93세에 월 2천 수익이 어디서 나올 거예요? 응? 그리고 남자는 죽을 때까지 돈을 벌어야 집에 가도 집에서 대우를 받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돈 안 벌면 삼식이 받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10대들이 그 연예인 되려고 하는 건 아주 지금 똑똑한 거예요. 되게 힘들어서 그렇지. 되기만 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전지현이가 950억짜리 건물 샀다고 그러죠? 950억짜리 건물 샀다잖아요? 맨날 치킨 광고 나오더니 그런 거 샀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가수가 되는 겁니다. 그 가수가 노래를 내는 걸 뭐라고 그래요? 음반 낸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옛날에는 그 LPD판으로 노래가 나와가지고 옛날에는 노래 내면 판을 낸다고 그랬습니다. 판을 낸다고. 자, 지금 암기방법을 하고 있는 거, 뭔 소리 하나 하지 말고 지금 암기방법을 세뇌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연관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자, 단독성 암기방법. 판을 낸 가수가 있습니다. 노래를 신곡을 낸 거예요. 판을 낸 가수가 있는데 이 가수의 성은 신이고 이름은 규약입니다. 이름이 성은 신, 이름은 규약입니다. 판을 낸 가수 신규약이가 노래가 나오고 났으니까 송가인처럼 너무 잘 팔려요. 그래서 지방 공연을 막 다니다 보니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판을 낸 가수 신규약이가 며칠 동안 병상에 있으면서 다쳐가지고 병상에 있으면서 자기한테 병문안 와가지고 얼굴을 보인 사람들을 명부에다가 표시한다. 일단 오늘 11개를 암기합니다. 이 11가지예요. 판을 낸 가수 신규약이가 우리 적는 걸 왜 이렇게 좋아해요? 안 지울 테니까 이거 하고 끝이에요. 아니 끝이니까 저거 아니면 적지 말고 그냥 다 끝난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 들고 와서 찍든 하든지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자, 판을 낸 가수 신규약이가 며칠 동안 병상에 있으면서 자기한테 얼굴을 보인 사람, 병문안 와가지고 얼굴 보인 사람들을 명부에다가 표시해둔다. 이게 11가지 단독성입니다. 자, 첫 번째 판은 뭐냐면 판결에 의한 넘기는 승소한 등기 의무자나 등기 권리자 만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판결에 의한 넘기요. 판결에 의한 넘기는 승소한 등기 권리자나 등기 의무자 만으로 신청할 수가 있다. 가는 가등기인데 가등기는 원칙은 공동시성인데 예외적으로 가등기를 단독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또는 가등기 가처분 명령,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받으면 가등기를 단독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라고 하는 것은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단독성입니다. 그 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탁 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성을 하게 되고요.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뜻의 등기 역시 단독성하게 되고요. 며칠이라는 등기는 없는 거고, 우선 뭘 말하는 거냐? 멸실 등기를 말하는 거예요. 멸실 등기 단독성. 병이라고 하는 것은 법인 합병으로 인한 권리 이전 등기,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상속 등기,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나 등기 명인의 표시 경정 등기, 그 다음에 부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의 표시 변경이나 부동산의 표시 경정 등기 단독입니다. 그래서 11개가 단독이에요. 굳이 비교하자면 멸시라고 비스무리한 것으로서 말소 등기가 있는데, 말소 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청하고요, 예외적으로 단독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는 따로 말소 등기 할 때 뒤에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같은 변경 경정이어도 등기명인 표시나 부동산 표시가 아니라 권리의 변경이거나 권리의 경정 등기, 이런 건 공동 신청합니다. 그래서 요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요 11개가 단독성이다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판을 낸 가수 신규약이가, 이거 모르면 아까 얘기했습니다. 요거 못 외우면 안 되는 거예요. 판을 낸 가수 신규약이가 며칠 동안 병상에 있으면서 자기한테 얼굴 보인 사람들을 명부에다가 표시한다, 이렇게 암기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외워봐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거 줄줄줄 외워야 돼요. 요거하고 오늘 정말 중요한 걸 한 거예요. 주등기 부기등기 구분, 단독 공동 구분했는데, 이 두 개가 주등기 부기등기 구분하고 단독 공동 구분, 이게 등기법의 뼈대예요. 이게 등기법의 뼈대를 잡는 겁니다. 주등기 부기등기 구분, 단독 공동, 등기법의 뼈대니까 이건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그 두 개는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하나도 기억 못해도 단독 공동 구분, 그 다음에 주등기 부기등기 구분만 잘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뭔지는 나중에 하나씩 하니까 냅두고 이게 단독이다, 요것만 잘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빼고 등기는 기본적으로 공동 시청한다, 이렇게 알면 되는 겁니다. 이해 정리했죠? 이해되죠? 이제 하나 나온 김에 하나 더 보너스로 상속 등기 단독인데, 이건 몰라도 됩니다. 그럼 비교해서 하려고 하는 거 그냥 해둔 거고, 같은 비스무리한 건데, 이런 것도 다 공동성입니다. 이건 알 필요 없어요. 사실은 이것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비해서 그냥 하는 김에 다 정리한 거예요.
사진 찍으려면 찍어요. 이게 이겁니다. 그래서 요 11가지 단독성 반드시 암기합니다. 다 찍었어요? 아니, 안 찍을 거예요. 됐어요? 자, 좀 이따 찍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이 단독 신청하는 경우, 이걸 본 겁니다. 이거 왜 암기해야 되냐면, 요건 여기만 써먹을 게 아니라, 꼭 뒤에 가서 계속 써먹어야 돼, 이걸. 주등기, 부기등기도 그렇고, 주등기, 부기등기 구분하고 단독 공동 구분은요, 하여튼, 시험 볼 때까지 이제 이걸 계속 써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숙련되게 될 거예요. 이제 지금 처음이니까, 좀 이렇게, 좀 이상하지? 이제 완전 숙달 돼버립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1년 내도록 이걸 숙달시킬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등기는,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가 등기를 공동 시행의 원칙이지만, 이렇게, 등기를 예외적으로 단독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단독 시행하는 경우. 그 중에서 이제 판결에 의한 등기를 단독 시행하는 이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11월 10일 강의할 때 그 내용을 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인 내용보다 이 11가지가 단독 시행이다라는 것만 정리를 하고요. 그럼 이제 등기는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등기를 공동 시행하거나 단독 시행하는데 공동 신청, 단독 신청은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가 하는 건데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 아닌 자가 등기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걸 제3자에 의한 등기 시행이다라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215페이지입니다. 215페이지 보면 제3자에 의한 등기 시행이 나오죠. 215페이지에 제3자에 의한 등기 시행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뭘 보고 있냐면 등기는 신청하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누가 등기를 시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느냐. 그 다음에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등기는 누가 시청하느냐. 지금 등기 신청인을 보고 있는데 등기 시청인은 원래 등기는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 시청하는 거니까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공동 시청하는 거니까 시청인이 등기 권리자하고 의무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동을 하거나 단독을 하는데 권리자, 의무자, 아닌 자, 즉 제3자가 또 등기를 시청하는 시청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제3자에 의한 신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3자에 의한 신청이 이제 215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도는 이제 여기까지 나가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오늘 중요한 걸 많이 했어요. 그래서 특히 등기법 뼈대를 잡는 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항상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동영상으로 복습해서 자기 걸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여튼 해가지고 다음에 와서 이제 물어봤을 때는 단독성 이러면 줄줄줄 외워야 돼요. 주등기 부기등기 하면 줄줄 외워야 됩니다. 일단 요건 냅두고 좀 전에 했던 거 부기등기만 확인해보세요. 부기등기 어떻게 하면 한다고요? 벌써 다 잊어먹었잖아. 벌써 그 소외된이가 뭐예요? 소외된이가 뭐예요? 권리 뭐예요? 이전능 이게 소외된 일을 백날 암기해봐야 그게 뭔지 모르면 말짱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일단 암기를 하고 이 암기한 걸 입으로라도 대충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빨리 숙달될 겁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